어둠 속에서 갑작스런 불길이 모든 것을 삼키려 할 때 당신은 어떤 공포를 느꼈나요? 수백 년 전 조선의 한양에서도 사람들은 똑같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멸화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위기 속 용기와 평화를 되찾는 지혜를 전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역사 속 불꽃의 속삭임을 들으며 깊은 잠에 들어보세요. 어둠 속에서 불꽃이 속삭인다. 조선의 밤하늘, 한양의 거리가 고요한데 갑자기 붉은 혀가 솟아오르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한다. 바람이 불꽃을 부채질하고 연기가 도시를 뒤덮는다. 사람들의 비명은 바람에 섞여 메아리치지만 그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림자들. 그들은 칼을 쥐지 않고 물통을 들고 있다. 멸화군, 불의 수호자들, 화염이 왕조를 위협하던 그 순간 그들은 왜 생겨났을까? 한양의 겨울밤, 17세기 중엽.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불길이 피어오른다. 성저 아래 판자집 지붕이 먼저 타오르고 바람이 불을 건너뛰게 한다. 공기가 뜨거워지며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진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다급한 발소리. 한양의 3분의 1이 불타는 대화제, 임진왜란 이후 가장 큰 재앙. 연기에 짙은 냄새가 코를 찌르고 열기가 뺨을 핥는다. 사람들은 물을 길어 나르지만 불은 점점 커져 궁궐까지 위협한다. 이때 오위영의 정예병사들이 움직인다. 훈련된 몸놀림으로 그들은 달려온다. 그들의 발소리는 땅을 울리지 않고 호흡은 고르게 유지된다. 멸화군의 탄생 순간이다. 세종 때부터 시작된 소방제도. 그러나 본격적인 조직은 숙종 연간에 이르러 완성된다. 1996년 대형 화재 후 숙종이 직접 명을 내린다. 오위영에서 정예를 뽑아 멸화군을 설치하라. 오위영은 조선의 오위 변경, 북오위, 서오위 등에서 선발된 최정예. 그들은 평시에는 궁궐 수비병이지만 불이 나면 즉시 변신한다. 상상해 보아라. 그들의 훈련장, 새벽 안개가 자욱한 오위영 마당. 병사들은 나무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벽을 오른다. 손에 거친 밧줄이 스치고 발밑에 흙이 미끄럽다. 불은 바람을 타고 춤춘다. 우리는 그 춤을 막아야 한다. 장교의 목소리가 낮게 울린다. 그들은 물통을 메고 달리며 호스를 다루는 법을 익힌다. 물총처럼 긴 대나무 파이프, 수포라 불리는 도구. 훈련 중 불을 피워놓고 직접 뛰어든다. 열기가 얼굴을 달구고 연기가 눈을 따갑게 한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오른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밤새 훈련, 새벽에 마무리. 이 비밀 훈련이 그들을 영웅으로 만든다. 이제 첫 전투로 들어가 보자. 731년 한양의 봄날. 갑작스런 화재가 남대문 밖에서 시작된다. 시장의 나무집들이 순식간에 타오르고 불길이 성벽을 향해 달려든다. 공포가 도시를 메운다. 궁궐이 위험하다. 소문이 퍼진다. 이때 멸화군이 출동한다. 말발굽 소리가 울리지 않고 그들은 인력거에 물통을 싣고 달려온다. 리더인 장교가 외친다. 서위대, 좌측, 북오위대, 우측 포위. 그들은 사다리를 세우고 지붕으로 오른다. 뜨거운 지붕 위, 발바닥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물을 뿌린다. 호스가 불을 뚫고 들어가고 연기가 그들을 삼키려 한다. 한 병사는 옷에 불이 붙지만 동료가 재빨리 덮쳐 끈다. 그들의 외침이 들려온다. 참아라. 물이 온다. 마침내 불길이 꺼지며 재가 내린다. 하늘은 여전히 검지만 도시가 살아난다. 이 장면을 확대해 보자. 멸화군의 역사적 의미는 단순한 소방이 아니다. 조선은 화재가 잦은 도시 국가였다. 목조 건축, 좁은 골목, 북풍의 강한 바람.
연평균 100회 이상의 화재. 그러나 멸화군은 체계적 소방의 상징. 그들은 오부주와 연계되어 불을 예방하고 화재 시 즉시 출동. 훈련법은 중국 명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나 조선은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숙종실록에 기록된 바 멸화군이 불을 꺼내 백성을 구했다. 이는 왕조의 안정과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군사제도의 확장. 오이영 병사들은 월봉을 더 받고 훈련을 강화받아 충성심이 높아졌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자. 화재 후의 한양. 재가 쌓인 거리, 피곤한 병사들의 어깨가 축 처진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빛난다. 주민들이 다가와 절한다. 감사합니다, 수호자 여러분. 아이 하나가 물통을 만지작거린다. 병사는 미소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는다.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온다. 불의 공포가 사라진 도시. 멸화군은 다시 오이영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의 발자취는 영원하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멸화군의 일상. 평화로운 날, 그들은 시장을 순찰한다. 횃불을 들고 골목을 살핀다. 지붕에 불씨가 있나? 불을 예방하는 눈길. 화재가 나면 북을 울리고 종을 치며 모인다. 그들의 장비는 간단하다. 사다리, 밧줄, 물통, 삽. 그러나 조직력은 완벽. 대형 화재 시 화성도감이 가세해 더 큰 규모로 대응. 영조 때에는 멸화군이 300명으로 확대된다. 그들은 불 속에서 백성을 구하며 조선의 문명 수준을 증명한다. 또 하나의 처절한 전투. 1750년대 여름 장마 속 번개 화재. 궁궐 근처 창덕궁 옆에서 불이 난다. 비가 오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멸화군이 달려와 빗물을 이용해 싸운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고 발이 미끄러워 넘어지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난다. 물통이 비어 물이 마를 때, 우물이 동날 때까지 싸운다. 마침내 새벽의 승리. 태양이 떠오르며 도시가 환하게 빛난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 멸화군은 조선의 도시화와 맞물린다. 한양 인구 20만, 세계적 대도시. 그러나 화재는 왕조의 위기였다. 임진왜란 후 재건중 불이 잦아 멸화군은 국가안보의 일부. 그들은 군사훈련으로 체력을 기르고 불의 과학을 깨달았다. 영의 중 숨쉬기, 바람 읽기, 불길 예측. 이는 근대 소방의 성우자. 청나라나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장면. 노을 지는 한양 성벽 위. 멸화군 한 명이 서 있다. 멀리 도시가 평화롭다. 그의 손에 쥔 물통이 반짝인다. 불꽃 속에서 태어난 수호자들. 그들의 이야기는 조선에 숨겨진 영웅담. 이제 눈을 감고 그 고요한 밤을 느껴보아라. 바람이 속삭이고 불의 기억이 부드럽게 스며든다. 평화로운 잠으로. 불길이 하늘을 핥는 밤. 한성의 거리는 고요했다. 바람 한 점 없이 서 있는 가을 공기 속 갑자기 터져 나온 포효처럼 불꽃이 솟구쳤다. 그것은 불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괴물이었다. 1814년 11월 청동궁 근처에서 시작된 그 화재는 순식간에 번화한 명동 일대를 집어삼켰다. 나무집들이 빽빽이 들어선 골목, 횃불과 등불로 밝혀진 상점들. 불은 그 모든 것을 삼키며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지옥 한가운데 그림자처럼 나타난 무리들이 있었다. 멸화군, 그들은 조선의 불꽃 사냥꾼들. 물총을 어깨에 메고 사다리를 들고 불의 심장으로 뛰어들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연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그 끈적한 열기. 코를 찌르는 타는 나무 냄새. 타들어가는 종이와 옷감의 달콤 쌉싸름한 악취. 발밑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나며 바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멸화군의 대장, 정무주는 외쳤다. 물이 부족하다. 사다리를 세워라. 그의 목소리는 불꽃의 포효를 뚫고 울렸다.
그들은 수포총이라 불리는 물총을 쥐었다. 대나무와 가죽으로 만든 그 도구는 강물처럼 물줄기를 뿜어냈다. 한 명이 물통을 메고 다른 한 명이 방아쇠를 당기면 십장 밖까지 물이 쏟아졌다. 불길이 춤추는 가운데 그 물줄기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불의 혀를 꺾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비명이 메아리쳤다. 불이야, 도망쳐.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안고 골목을 빠져나가고 상인들은 물건을 구하려다 포기했다. 하지만 멸화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훈련된 몸놀림으로 사다리를 세웠다. 울룡계라는 긴 사다리, 20자 길이로 집집마다 기어오르며 지붕 위에서 불을 때렸다. 한 병사가 지붕에 오르려다 미끄러졌다. 불꽃이 그의 발목을 핥았고 그는 이를 악물며 다시 올랐다. 땀이 비처럼 흘렀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손은 물집으로 부풀었다. 그 순간 불은 더 거세졌다. 바람이 불어닥치며 불길이 옆집으로 옮겨 붙었다. 청동궁의 기와가 타들어가는 소리, 무너지는 기둥의 굉음. 지옥이었다. 이제 잠시 거리를 넓혀 보겠습니다. 멸화군은 조선 후기 고종 10년 1813년에 창설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 소방대 중 하나입니다. 훈련원제의 주도로 시작된 이 조직은 한성부의 화재를 막기 위해 100여 명의 병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불의 본성을 연구한 학자이자 실전의 용사였죠. 조선의 화재는 빈번했습니다. 목조 건축물, 좁은 골목, 겨울철 난로와 횃불. 연평균 1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중 대형 화재는 도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786년의 을사대제변처럼 한양이 잿더미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멸화군은 바로 그 교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기발했습니다. 수포총 외에 화차라는 수레를 끌고 다니며 물을 운반했고 비포라는 물을 뿌리는 그물을 사용했습니다. 서구의 소방 기술을 도입한 선구자적 발명품들이었죠. 다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불은 명동을 넘어 남대문 쪽으로 번졌다. 멸화군 50명이 투입되었다. 대장 정무주는 병사들을 세 갈래로 나눴다. 한 팀은 물총으로 봉웅을 막고 다른 팀은 사다리로 지붕을 타격하며 세 번째 팀은 화공으로 불길을 막는 진흙벽을 쌓았다. 진흙과 물을 섞어 벽을 세우는 그 기술, 불의 진로를 바꾸는 지혜로운 방법이었다. 한 젊은 병사, 이름 모를 이가 물통을 메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동료가 외쳤다. 물러서라.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물통이 비워질 때까지 뿜었다. 불꽃이 그의 등을 태웠다. 그는 쓰러졌지만 그 물줄기가 불의 심장을 꿰뚫었다. 주변 집들이 무너지며 불길이 약해졌다. 새벽녘 하늘이 희게 밝아올 때 불은 꺼졌다. 멸화군은 지쳤다. 그들의 얼굴엔 재가 앉았고 몸엔 화상 자국이 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웃었다. 살았다. 이 사투의 깊이를 음미해 보십시오. 1884년 그 화재는 300여 채의 집을 태웠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멸화군의 희생으로 한성의 절반은 지켜졌습니다. 그들은 영웅이었습니다. 조선의 소방술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수준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매일 불을 피워 연습하고 화재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화재지라는 기록서에 모든 화재를 상세히 적었죠. 이는 현대 소방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그 공을 인정해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멸화군의 운명은 안타까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들어 해체되었고 그 유산은 잊혔습니다. 불꽃이 사그라든 거리, 연기가 아직 피어오르는 아침.
멸화군은 부서진 집들 사이를 걸었다. 피곤한 몸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바람이 불어 잿가루를 날렸다. 그 잿가루 속에 그들의 용기가 스며들었다. 한 병사가 중얼거렸다. 다시 올 테지, 불은. 동료가 대답했다. 우리가 막을 거야. 그 목소리 낮고 단호했다. 한성의 하늘은 맑아졌다. 멀리 남산이 서 있고 한강의 물소리가 들려왔다. 평화가 돌아왔다.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멸화군의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행설을 바탕으로 불을 물로 제압하는 철학을 가졌습니다. 훈련 시 화공수를 익혔는데 이는 불의 방향을 예측하고 바람을 이용하는 과학이었습니다. 19세기 유럽 소방대가 증기기관을 쓰기 시작할 무렵 조선은 이미 인간의 힘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한계 속에서 나온 창의력이었습니다. 1894년 가보개혁 때 멸화군은 현대화되었고 한성부 소방서로 재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그들의 피 속에 있었습니다. 장면을 이어갑니다. 또 다른 화재, 1877년 봄, 인사동에서 시작된 불. 이번엔 겨울이 아니었지만 봄바람이 불길을 키웠다. 멸화군은 달려왔다. 이번엔 화전이라는 도끼를 들고 집집마다 문을 부수며 사람들을 구출했다. 한 여인이 갇힌 집. 병사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녀를 업었다. 불꽃이 등을 핥았지만 그는 달렸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쓰러졌다. 그 희생 반복되었다. 그들은 가족도 잃었다. 불 속에서 동료를 보냈고 화상으로 평생 고통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 화재마다 더 강해졌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멸화군은 조선의 근대화 상징입니다. 서구 열강의 압력 속에서 내부 개혁의 산물이었죠. 훈련 원제가 프랑스 군사 교관을 초빙해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결과 멸화군은 아시아 최초의 상설 소방 조직이 되었습니다. 청나라조차 그들을 본받았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 일본이 그 조직을 흡수하며 조선의 자주성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한국 소방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꽃의 잔재가 식어가는 밤, 멸화군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가 기다리는 문 앞, 아이가 달려와 안긴다. 그 품 따뜻했다. 불의 열기보다 더 그들은 내일도 대비했다. 훈련장으로 향하며 물총을 닦았다. 바람소리, 물소리, 평화로운 리듬, 한성이 잠든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멸화군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화염지옥의 최전선에서 그들은 불의 여신을 굴복시켰습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고요한 잠으로 스며듭니다. 불꽃은 꺼졌고 별이 빛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 하나가 한양의 밤을 삼키려는 거대한 재앙을 막아섰다. 그런데 그 불꽃을 꺼뜨리려는 손길은 바로 멸화군의 동료였다. 바람이 속삭이듯 스치던 궁궐 안뜰, 17세기 조선, 인조 30년 겨울. 눈발이 흩날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멸화군의 지휘관 김삼재가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뜨거운 자해가 묻은 기로가 쥐어져 있었고 코끝에는 그을린 영이 냄새가 맴돌았다. 불길이 꺼진 지 겨우 한 시즌.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더 큰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누가 배신자냐. 속삭임이 바람에 흩어졌다. 멸화군, 조선의 불꽃 수호자들. 그들은 단순한 소방관이 아니었다. 훈련된 200여 명의 정예병으로 한양의 화재를 막는 국가에 방화되었다. 낮에는 훈련, 밤에는 순찰. 그러나 이 밤 그들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김삼재는 어둠 속에서 동료의 발소리를 들었다. 다가오는 그림자,
익숙한 면모였다. 부하인 이철이었다. 대장님, 빨리 피하십시오. 관리들이 당신을 노립니다. 이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비밀 문서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멸화군을 몰락시키려는 음모가 적혀 있었다. 부패한 한성부판서와 금이영 대장. 그들의 서명 아래에 김삼재의 이름이 방화범으로 지목되어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눈보라를 일으켰다. 김삼재의 뺨을 스치는 차가움은 배신의 칼날보다 더 서늘했다. 그는 문서를 받아 들었다.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종이, 그 위에 적힌 글씨는 명백한 거짓이었다. 멸화군이 화재를 일으켜 권력을 노린다. 지난달 청계천 화재, 백성 수백 명이 잿더미가 된 그 불길. 멸화군은 목숨 걸고 막아냈는데 이제 그 공을 뒤집어 범죄로 몰아가려 한다. 왜? 정치적 음모였다. 인조 반정 후 붕당 싸움이 치열해진 조선,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한성부판서는 서인 편에 섰고 멸화군은 중립을 지키며 왕의 신임을 받았다. 그 신임이 부패 관리들의 발밑을 흔들었다. 숨소리가 고요한 밤, 김삼재와 이철은 궁궐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눈 쌓인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그들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다. 이철이 속삭였다. 내부 배신자입니다. 우리 대열에 숨어든 자가 화재를 키운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판서의 돈으로 매수된 자예요. 김삼재의 눈에 불꽃이 스쳤다. 그는 떠올렸다. 멸화군의 일상, 아침에 훈련장에서 물통을 메고 불길을 꺼버리는 연습. 낮에는 한양 거리를 순찰하며 백성들의 집 지붕을 점검. 밤이면 횃불을 들고 어둠을 누빈다. 그들은 불의 신이라 불렸다. 그러나 이제 그 신들은 사냥당하는 사냥감이 되었다. 줌아웃으로 시야를 넓혀보자. 조선 중기 화재는 국가적 재앙이었다. 목조 건축의 한양은 한 번 불이 나면 온 도성이 잿더미가 됐다. 천교 47년 병자호란 때 청군이 퇴읍을 불태운 후 멸화군은 본격 창설됐다. 국왕의 직속으로 5부좌군 중 하나. 그들의 무기는 기로, 물통, 사다리. 그러나 정치판은 그들보다 더 위험했다. 효종 때부터 붕당이 멸화군을 이용해 권력을 쟁탈했다. 서인은 멸화군을 약화시켜 남인을 고립시키려 했고 이번 음모는 그 연장선이었다. 역사 기록에 남은 대로 1950년대 여러 화재 뒤에 멸화군 탄압 사건이 반복됐다. 부패 관리들은 화재를 빌미로 예산을 착복하고 멸화군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다시 장면으로. 새벽녘 김삼재는 동료들을 소집했다. 눈 덮인 훈련장, 횃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50여 명이 모였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배신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불꽃이다. 꺼지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가 안개처럼 퍼졌다. 그 순간 문서 속 배신자의 이름이 드러났다. 멸화군 부두목 박원준. 그는 판서의 돈을 받고 청계천 화재를 키운 장본인이었다. 박원준은 도망치려 했으나 동료들의 기로에 포위됐다. 용서하소서. 판서가. 그의 고백이 새벽을 깨웠다. 김삼재는 칼을 빼지 않았다. 대신 박원준을 묶어 왕께 보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한성부판서의 부하들이 습격해왔다. 어둠 속에서 쇠사슬이 울리고 칼날이 번뜩였다. 멸화군은 물통을 던져 불을 피우며 방역했다. 불꽃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김삼재의 외침. 불은 우리 편이다. 싸움은 치열했다. 피비린내와 연기가 뒤섞인 공기, 발밑의 눈이 검붉게 물들었다. 마침내 판서의 부하들이 물러갔다. 그러나 대가는 컸다. 부상자 10명, 그리고 잃은 신뢰, 줌아웃. 이 사건은 조선의 부패를 상징한다.
이 기록된 바 멸화군 탄압은 1970년대 절정에 달했다. 관리들은 화재 예방비를 중간 착복해 백성의 원성을 샀고 멸화군을 반역자로 몰아 숙청했다. 그러나 멸화군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 김삼재 같은 지휘관들은 비밀 문서를 왕께 올려 판서를 처벌시켰다. 이는 붕당 정치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후대 소방제도의 개혁을 촉진했다. 잊힌 영웅들, 그들의 의지는 불꽃처럼 영원했다. 장면은 여전히 밤. 김삼재는 부상당한 동료를 업고 돌아왔다. 눈보라가 잦아든 하늘, 별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의 어깨에 기대는 동료의 숨소리 고요하고 따뜻했다. 우리는 꺼지지 않는다. 속삭임이 메아리쳤다. 한양의 지붕 위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불꽃의 금기, 배신의 음모 속에서 멸화군은 다시 태어났다. 이제 더 깊이 파고들자. 다음 날 아침 김삼재는 경회루 앞에 섰다. 호수가 언 표면에 비친 궁궐. 공기는 아직 추웠다. 왕의 어가 소리가 들려왔다. 인조의 눈이 그를 바라봤다. 멸화군의 충정 알겠다. 판서의 몰락, 배신자의 처벌. 그러나 김삼재의 마음은 무거웠다. 화재 뒤의 진실은 더 깊었다. 청계천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금이영 대장이 은밀히 방화범을 풀어 멸화군의 무능을 증명하려 한 것이다. 문서 속 또 다른 이름, 왕실 비밀, 숨겨진 비밀 문서, 그것이 폭로되는 순간 김삼재는 훈련장에서 동료들과 모여 문서를 펼쳤다. 종이의 바스락 소리, 횃불의 그림자가 춤췄다. 이것이 증거다. 우리는 억울하지 않다.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멸화군 만세 함성이 일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또 다른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남인 세력이 판서의 빈자리를 노리며 멸화군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김삼재는 거부했다. 우리는 왕의 불꽃일 뿐. 줌아웃으로 돌아가 보자. 조선 후기까지 멸화군은 300명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정치 음모는 끊이지 않았다. 18세기 영조 때에 기록된 대로 화재를 빌미로 한 부패는 국가 재정의 20%를 갉아먹었다. 멸화군의 방역은 백성 중심의 소방의식을 심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소방이 아닌 권력과 정의의 드라마였다. 잊힌 문서들 속에 숨겨진 그들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에게 불굴의 교훈을 준다. 마지막 장면, 황혼의 한양 성곽 위 김삼재가 서 있다. 바람이 그의 도포를 스치고 멀리 청계천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작은 화재, 그러나 멸화군이 달려간다. 그들의 발소리, 규칙적이고 힘차다. 불꽃은 꺼지지 않고 배신의 어둠을 밝힌다. 고요한 밤이 다시 내려앉는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역사 속 영웅들의 숨결이 스며든다. 편안한 잠에 들며 그 불꽃을 꿈꾸라. 불꽃이 하늘을 삼키는 밤. 조선의 마지막 왕궁은 고요했다. 왕조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영희 속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길이 포효하는 가운데 검은 그림자들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은 멸화군이었다. 왕의 도읍을 지키던 소방의 전사들. 화염의 포효가 서울의 밤을 찢을 때 그들의 손에는 물통이 아닌 결의가 쥐어져 있었다. 1894년 가보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을미사변으로 고종 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고 궁궐은 공포에 물들었다. 그런데 그해 가을 궁궐에서 거대한 화재가 일어났다. 바람이 불꽃을 부채질하듯 불길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휩쓸었다. 연기는 검은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었고 열기는 공기를 녹이는 듯 뜨거웠다. 멸화군의 병사들은 땀에 흠뻑 젖은 두루마기를 입고 물을 길어 나르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재가 발라져 검게 물들었고 눈빛만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밤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지붕의 기와가 터지며 폭음이 터졌다. 멸화군의 대장, 이름 모를 병사 하나가 물통을 메고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 그의 어깨에 뜨거운 불씨가 떨어지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궁을 지켜라 라는 외침이 바람에 흩어진다. 그들은 훈련된 몸놀림으로 사다리를 세우고 물을 뿌리며 불을 막아섰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이들, 왕의 명으로 화재를 막던 전문 소방관이었다. 참샘 92년 태조 이성계가 창설한 이래 500년 넘게 도읍에 불꽃을 껐다. 이제 잠시 뒤로 물러서서 보자. 멸화군의 역사는 조선의 안정과 직결되었다. 조선은 목조 궁궐이 많아 화재가 잦았다. 16세기 임진왜란 후 재건 과정에서 불은 끊임없는 위협이었다. 멸화군은 100여 명 규모로 물통과 사다리, 고기 불을 끄는 도구를 지니고 다녔다.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왕의 직속 군대로 화재 발생 시 즉시 출동해 재산과 백성을 지켰다. 역사서에 따르면 세종 때부터 매년 훈련을 실시했다. 이들의 존재는 조선 사회의 질서를 상징했다. 불은 자연의 재앙이자 왕권의 시험대였다.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가 보자. 1894년 화재는 보통이 아니었다. 청일전쟁의 여파로 도성의 불안이 맴돌았고 개혁파와 수구파의 충돌 속에서 궁궐은 방치되었다. 멸화군은 밤새워 싸웠다. 물이 떨어지자 강물까지 달려가 길었고 불길이 번지는 지붕을 해체하며 막아섰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지쳤다. 병사들의 손은 까맣게 타들어갔고 호흡은 거칠었다. 그러나 궁궐의 일부는 살아남았다. 그들의 희생 덕분이었다. 하지만 왕조의 몰락은 불을 피해가지 못했다. 1910년 일제강점기가 오면서 멸화군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들의 물통은 먼지 쌓인 창고에 묻혔다. 고요한 연기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 사그라들 때 멸화군은 조용히 물러났다. 왕궁의 문이 닫히고 도시는 일본의 통치 아래 놓였다. 멸화군의 기록은 희미해졌지만 그 정신은 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한 소방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의 공포 속에서 백성의 삶을 지킨 수호자였다. 이제 확대해서 보자. 멸화군의 최후는 조선의 종말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부활의 씨앗이었다. 일제강점기에도 비공식 소방대가 활동했고 해방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된 소방법은 멸화군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1950년대 한국전쟁 중 서울이 불타오를 때 소방관들은 멸화군처럼 거리를 누볐다. 그들의 훈련법, 물관리 기술은 그대로 전승되었다. 현대 한국 소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0년대 들어 AI 드론과 로봇이 불을 끄지만 그 뿌리는 500년 전 멸화군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서울의 고층 빌딩에서 사이렌이 울릴 때 그 소방관들의 가슴에는 조선의 불꽃이 새겨져 있다. 2017년 포항 지진, 2022년 울진 산불 속에서 그들은 멸화군의 후예로서 목숨을 걸었다. 통계로 보자. 한국소방청은 연간 40만 건 이상의 화재를 처리하며 사망률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이는 멸화군의 유산이다. 그들은 사라졌지만 불꽃은 영원히 타오른다. 다시 그 밤의 여운으로 돌아오자. 연기가 걷히고 새벽 안개가 궁궐을 감쌀 때 멸화군 한 명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붉은 기운이 사라지며 별이 드러났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불은 꺼졌다. 그 순간 조선의 불꽃은 그들의 가슴으로 옮겨갔다. 이제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그 고요한 승리의 여운에 몸을 맡기소서. 멸화군의 정신은 오늘도 우리를 지킨다. 불꽃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한 수호자들처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1910년 이후 멸화군의 제도는 일제에 의해 경시청 소방과로 대체되었으나 그들의 기술과 정신은 민간 소방단에 스며들었다. 해방 직후 초대 소방총국장 김철호는 멸화군 훈련소를 참고해 조직을 재건했다. 유비시키 2호 전쟁 때 서울 탈환 작전 중 소방관 200여 명이 화재 현장에서 전사했지만 그들은 멸화군의 맹세를 되새겼다. 화재를 막아라. 백성을 지켜라. 현대 유산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한국 소방학교의 커리큘럼에는 조선시대 소방 사례가 필수 교재로 포함된다. 179앱의 실시간 출동 시스템은 멸화군의 빠른 대응 원리를 현대화한 것이다. 2023년 기준 소방관 5만 명이 매일 훈련한다. 그중 산불 진화대는 멸화군의 고기 기술을 발전시킨 도구를 쓴다. 이 유산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연속이다.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며 눈을 감아보십시오. 조선의 궁궐 지붕 위 희미한 불씨가 깜빡인다. 멸화군의 손이 그것을 껐다. 오늘 당신의 집 근처 소방서에서 그 불씨가 다시 피어오른다.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다. 고요한 밤 당신을 지키며 이제 깊은 숨을 쉬며 그 영원한 불꽃의 따스함에 안겨 드나들소서. 평화로운 꿈속으로